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쇼 5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그럭저럭 잘 보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맑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많이 우중충했죠. 아, 그래요? 예. 토요일 날도 그렇게 아주 맑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약간 더웠는데 예. 올 듯 말 듯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하늘이 이렇게 맑지는 않았어요. 근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전 또 태어나서 그런 구경 또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경이요. 구경. 보내주신 거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경 중에 최고의 구경은 무슨 구경이라 했죠? 그거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그렇죠. 네. 사람 구경 정말 사람 구경. 정말 전 세계 사람들 정말 많이 봤고요. 네. 정말 145태 때 그런 느낌. 무진장 많은 건데. 전 145태를 겪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정말 이상한 거는요. 저는 줄 쓰는 거를 워낙 많이 봤는데. 네. 요번에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지만 줄이요. 네. 어디 입장하면 줄은 한 군데나 두 군데 입장처에더라도 두세 군데인데 줄이 한 수십 개 갈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날 잠시 후에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진 단독 공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면 단독이야. 맨날 단독이야. 진짜 어디서도 못 구하는 사진인데요. 물론 네. 제가 찍은 거니까요. 네. 그런 것들 제가 이따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오늘 코스피가 오늘까지 좀 쉬고 있어요. 네. 코스닥은 오늘 나름 좀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오전부터 저희가 오후에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있는데 별건 없다. 그리고 자꾸만 실적 얘기할 때 그건 아닐 거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 네. 어저께부터 깜짝 놀란 오늘 아침에 바로 공시가 바로 났던 네이버, 다음, 그리고 카카오톡 얘기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알아보겠고요.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지금까지의 흐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네. 지금 오늘 가장 핫 이슈죠. 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다음 카카오가 되겠다는데, 이 이슈에 대한 쪽은 토크배틀 시간 때 한번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M&A 이슈가 오늘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LG그룹에서 실리콘웍스를 인수한다라는 얘기인데, 실리콘웍스에 대한 지분 인수에 대한 쪽이 나섰고요. 이제 그러고 인해서 동양하이텍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역시 이것도 토크배틀 시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참 뉴스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승엽 선수의 홈런에 눈이 번쩍 이런 뉴스를 썼는데 참 그런 뉴스를 보면서 기자들도 좀 너무한다. 너무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희 회장님이 좀 지금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정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삼성이 우선 지금 배당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으로 갔다가 이건희 회장님이 다시 이제 복귀하시게 되면 그런 정책이 지금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인해서 삼성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카카오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KINX가 지금 보게 되면 상한가 출발을 했죠. 상한가 출발을 해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위메이드, 그다음에 국순당, 다우데이터까지 카카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입니다. 국순당도 갖고 있어? 네, 국순당도 조금. 그리고 다우데이터도 조금. 다우데이터는 언제나 들은 거 다 발을 담그시지. 일단 발을 담그시죠. 네, 그리고 일단 다우그룹이 하는 거 보게 되면 대기업을 끼고 가는 걸로 일단은.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한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 거 말고 카카오하고 슬쩍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SNS 이런 가차 이런 것들. 데이터. 이런 거. 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음이 또 지분을 또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일부 또 이제 카카오하고 은근슬쩍 이제 엮이기를 좀 바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영호통신 같은 경우도 카카오 스토리를 편집할 수 있는 앱을 내놨다. 아주 특이하죠. 근데 이런 뉴스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의 오늘 하루 이슈에 대한 쪽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기경께서 개성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이제 목요일 날인가 북한에서 가을에 있는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겠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남북 경협 관련주 약간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뜬금없다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예외 없이 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은 또 훅 빠지고 있어요.
전기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제를 어떻게든 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딱 하나거든요. 그 학교 있잖아, 학교. 네. 학교 이제 전기값을 내리게 좀 하고 이런 저거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라면 이건 생큐거든요. 오늘도 보면 외국인도 열심히 사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흔들거릴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큰 뜻은 저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거기로 모든 것은 귀결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루는,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과감히 또 그랬어요. 그래도 6월 달에 관심도 여전히 세계 똑같다.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을 제가 지난 5월 1일 특집 방송에 모니터에서도 얘기했고, 5월 1일 전날이었죠. 4월 30일 날 이 자리에서 그 딱 세 종목 얘기했던 기억나죠? 네네. 6월 1일 날 방송은 없지만, 그 특집 방송은 없지만, 6월 관심은 전 세계 똑같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보면, 특징주가 또 바로 하나 가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주식인데, 네.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 볼 때마다, 이제는 은근히 약간, 대표님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마음을 또 한 번 가져요. 아프리카는 제가 완전 디스해갖고 그랬는데, 블루컴은 발을 담궜어요, 저도요. 네네. 블루컴이 무섭다라는 거. 네. 아, 정말, 무섭긴 무서워요. 근데 이거, 블루컴 여기 이렇게 갖고 다니는 애들, 갖고 다니는 LG 거게 블루컴 거라는 건데, 제가 어저께 우연히 네이버에 중고 나라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중고에서도 많이 팔대, 진짜. 네네. 중고에서 많이 판다는 건, 그 인기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정말 많이들 쓰긴 쓴다. 한 번씩은 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써줘야, 우리가 이제 보통 간지가 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선, 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보다 줄 없이 이렇게 또 이렇게 다니는 게 또 패션에. 젠장? 주렁주렁 저를 얘기하는 거죠? 젠장. 예, 패션에 또한 또 앞서가는. 본인도 주렁주렁 하고 다니잖아. 본인도 주렁주렁 하고 댕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전 그것도 뿌게 먹었어요. 그 줄 갖다가 이렇게 앞에 누가 끌고 가갖고 그래요? 몇 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충격적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왜 그래?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지금 보면 KG 모빌리언스 이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도 급락을 하고 있죠. 사이버결제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알리페이에 대한 흐름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내에서 영업 활동에 대한 쪽이 좀 강화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이 모바일 앱 결제에 대한 쪽이 저는 이제 이쪽을 물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쪽을 물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가져가는 흐름이라서 이쪽 결제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여기서 급 질문. 네네. 본인만 아는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만. 제가 모르면 우리 시청자는 많이 모르는데, 네. 물고 들어간다는 게 뭐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신한 앱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증권, 그러니까 신한카드, 그다음에 삼성카드, 최근에 삼성카드 앱카드가 해킹당했다라는 거로 인해서 시장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아이폰 걸렸다 그랬잖아. 네네. 근데 그건 일부 이제 아이폰 때문에만 그런 건데, 아이폰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폰은 앱카드에서 해킹해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앱카드가 지금 이 KG 모빌리언스라든가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쪽, 이런 이쪽을 갖다가 페이게이트 쪽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사들끼리 해갖고 만든 카드 결제 시스템입니다. 아주 편리하죠. 왜냐하면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막 넣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앱카드를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앱카드라는 것에다가 신용카드 한번 등록을 해놓고 나면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결제할 때 바코드만 읽어드리면 돼요. 바코드만 읽어드리고 내 비밀번호 한 번만 입력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급질문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아마 여기도 보니까 진행을 잘한다고 칭송장치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잘 진행하는 거야. 진행을 잘 하시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건데 저도 모르는데 그런 거죠. 다날이나 모빌리안스 이런 애들이 예전에 보면은요 이거죠. SK나 어디건 상관없이 거기서 결제하려 그러면 걔네를 무조건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자리 잡아놓고 지나가는 애한테 통과세 받은 놈들이잖아. 네네. 통과세. 여기 카드 번호가 나오는데 요거를 지우고 잠깐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잡아? 예, 지금 화면을 확대가 안 되나요? 확대가 되면 좋은데 화면 확대가 좀 어렵나요? 어려워. 같이 봐봐.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예전에는 앉아서 자리 먹는 애들, 돈 받아 먹는 애들에서 다날이나 모빌리언스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걔네들 필요 없이도 돈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결제된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건 그럼 액체되는 거지, 그것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죠. 일단 시장이 커졌다.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LG U+도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성원 대표가 엄청나게 백이 있어, 백. 네. 누구 백인지 모르지만 백이 있어. 네. 그래갖고 나도 거기 참여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얘기래,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 업황이 커졌던 건 사실이다. 파이가 커졌는데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카드사들도 이거 예전에는 그냥 니들이 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는데 이젠 직접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야? 예. 나는 맞습니다. 솔직히 여태까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맨날 다 뭐 할 때마다 그 뭐뭐 그런 결제회사들 주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게 잘못됐다는 건 뭐야?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우려감은 있었는데 이 우려감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파이가 커졌다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제스키 시장입니다. 제스키 시장 같은 갑자기 제스키가 왜 넘어가?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똑같은 논리인데 제스키도 그전에는 위닉스가 너 위닉스 먹어 이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삼성도 광고를 하고 삼성 인버터 제스키를 광고를 하고 LG도 지금 세계 연속 판매 1위라는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잘하던 중소기업이 이제 마켓쉐어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똑같이 이 결제 사업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난 정확히 잘 90%, 95%, 100%까지 모르고 한 60% 솔직히 이해했거든요. 네. 이성원 대표 얘기 말이 맞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여튼 자리 차지하고 무조건 거기 통과세 받아먹던 애들 있잖아요. 네네. X된 거네. 그럴 수 있죠. X된 거네. 쉽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다 몰라. 네. 자기 말이 맞다 그러면. 네. 그거 쉽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 이거 아니야. 딱 이거 역설 좀 볼게. 알리페이가 들어왔어. 네. 알리페이가 직접 했어. 직접 하지는 못하고 알리페이가 알리페이가 페이팔로 하죠. 예를 들어 페이팔로. 페이팔이 들어왔어. 페이팔이 네. 들어왔어. 네네. 네. 어떻게 되면 들어왔어. 페이팔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는 페이팔이 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한국 뭐 사이버인지 뭔지 네네. 그리고 다날나 뭐 모빌리아인지 뭔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돼. 네네. 통과할 놈이 없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그래도 이제 금감원이나 뭐 이런 데서 규제를 또 한다라면은 이쪽 업종을 다시 되살릴 수는 있겠죠. 중소기업 뭐 상생 뭐 이러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정책적인 이슈가 일단은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곳이라 솔직히 다날이나 리스크는 있다. KG 모빌리언즈가 한 15년 또 엄청 해먹었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KG 이니시스나 그게 무슨 중소기업이야? 아닙니다. KG 이니시스나 한국사이버결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KG 모빌리언스하고 다날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전화 결제, 유료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전화 와갖고 받고 하는 거는 오히려 타격은 덜 받을 수 있다. 근데 카드사 페이게이트 하는 쪽은 타격을 받을 거고, 오히려 KG 모빌리언스 시스템이나 다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 할 거다. 다만 악영향인 거는 맞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하면 나중에 해서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헷갈려. 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난 결론이 이거네. 네. X 됐네. 네, 제 관점이 X 됐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들은 거 다고 100% 이해는 못 하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보니까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져요. 네. 그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스타디 해볼 테니까요. 이전 대표 나중에 표를 하나 해줘요. 예. 원하는 거는 오케바리냐 X냐 이것만 얘기해주면 되지.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전 별로 관심도 없고. 예. 하여튼 다날이나 몰리언즈가 엄청 해먹은 건 사실이죠 그동안. 네네 맞습니다. 엄청 어이없게 엄청나게 10몇 년 동안 했죠. 예전에 그게 저거잖아요. 그 예전에 한 쌍팔년도에 보면 저거 전화 벨소리부터 하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참 정말 어이없는 회사도 많았죠. 오늘 저것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이성원 대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전 IT 이해 안 되는 건데, SK컴즈. SK컴즈요? SK컴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메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카카오 다음 합병 설로만 나왔을 때,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SK컴즈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봤었어요. 근데 아예 이제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합병하고 이제 아예 됐던데, 사실은 뭐 SK컴즈가 다음에도, 카카오가 다음에도 접촉을 했었고, 뭐 네이트에도 접촉을 했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음에 손을 잡았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보더라도 다음에 손을 잡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거 좀 자세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이메라는 어떤 보여주는 건 아직까지는 없다. 보여주는 건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 TV는 좀 더 실체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면 사이메나 SK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가 좀 반등하는 것도 좀 볼까요? 오늘 보면 GK리어 요즘 좀 쉬었잖아요. 네네. GK리 반등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워낙 고점인데요. 고점에서 계속 뭐 짧은 기간 조정 정도, 가격 조정도 아니고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강보합 정도로 약간 꼬리를 다시 한번 들려는 거. 그리고 요즘 보면 은근슬쩍 CJ 대한통운이 다시 추세적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오늘 주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오전 9시 20분에 잠깐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래가 무슨 몇백 주 안 됐었거든요. 네. 갑자기 거래가 좀 붙으면서요. 주가 좀 반등하는 정도가 일단은 시장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 되겠다라고. 오늘 또 빠지는 쪽을 보게 되면 뭐 CTC 바이오 같은 경우가 세금 문제에 대한 쪽 때문에 또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여전히 그 인터넷 부품주들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IT 부품주. IT 부품주도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 부분 또 왜 그런지 한번 토크 배틀 시간 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국전력이 빠지고 있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전력 요금제기 개선하고 이런 얘기.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책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하락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원 대표가 오늘도 똑같네. 네. 자기 말만 하고 내 말 안 들어.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말하면서 생각났어요. 그리고 네. 오늘 보면 제일 어이없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네네. 아까 얘기 잠깐 하려다 말았는데요. 그 대우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어디다 하소연 할 데가 없어. 그쵸. 이거 완전히 제가 보기에 그 포스코가 완전히 수년 동안에 장난질한 거랑 똑같아요. 조합원에다 샀다가 뭐 던진다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그러는 이거는 제가 만약 주주라면 이거 누굴 잡다 소송이라도 해야지 이거 억울해서 못 살아 이거. 근데 뭐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샀다가 뭐 팔아버린다는데 그게 뭐 불법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뭐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판다라고 했을 때 이미 또 시장에서는 또 그게 이러면 그때 또 판다고 해서 M&A 때문에 주가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애들 보면 좀 만나고 싶어요. 무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터파크 오늘 좀 반등하는 거죠. 모처럼 인터파크 그 INT나 인터파크 오늘 같이 반등하는 정도가 일단 시장의 특징주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오늘 저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식은 여태까지 2번 정도 말했을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또 좀 레포트가 하나 슬쩍 나왔길래 뭐 레포트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죠.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모르는 분이요. 이분이 부러운 건 하나 있어. 이분이 출장 갔다 왔어. 미국에? 응, 미국에. 보스턴에 갔다 왔어. 보스턴이랑 뉴욕에 15개 기관과 미팅하는데 진짜 간 것 같아요. 보시면 필라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필라코리아. 다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필라코리아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네. 거래가 잘 안 되고요. 이제 거래가 잘 안 된다 올라가니까 또 뭐 올라가면 또 자랑질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갖고 자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특히 매매하신 분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주가가 훌라훌라 떨어졌으니까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위주로만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필라코리아인데요. 미국에서 21일과 20일 보스턴과 뉴욕에 15개 기관과 미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필라코리아에. 그래서 미주 컨퍼런스 후기를 나타냈는데요. 글로벌 브랜드로 시험대에 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보면은요. 연간 뭐 3에서 5% 정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필라 USA의 매출 여기서 5번째 줄입니다. 필라 USA의 매출은 과거 5년간 연평균 35% 늘어났다. 32%. 32%. 그리고 성장했고 금년에도 연간 15%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필라 코리아가 아큐시네트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인수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서 서로 합의를 본 게 있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지분을 늘리겠냐는 것인데 그에 대해 일정을 제어하기를 요구받았고 아큐시네트에 대해서 경영권 확보가 숙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칼럼에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큐시네트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왜 질문이 많았겠어요? 이게 되면 정말 경영까지 확보해서 얘네가 워낙 필라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33%까지 하겠고요. 2016년에 IPO라든가 경영권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큐시네트 인수할 때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같이 들어갔죠. 그때 같이 들어갔다. 너 박현주가 뭐 했다. 뭐 그런 얘기 해서 기억나죠? 3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큐시네트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 중 빠르게 시장지를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잠재력과 낮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긴 하는 건데요. 여기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다른 전 세계 유명한 뭐 나이크가 됐건 뭐 리복이 됐건 이런 것들이 한 22배, 24배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지금 11배밖에 안 된다는 까지 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이제 거기까지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필라코리아 하면 이제 우리 아시는 분 운동화나 옷 다 있지만 여성분들이 보는 건 완전히 속옷이거든요, 이거. 네. 홈쇼핑에 안 나온 날이 없어. 물론 평일은 몰라. 저는 주말에 보잖아요. 팀원에 보면 맨날 신발 나오고. 어? 팀원에 보면. 쿠팡 팀원 위메프 보면 맨날 신발, 필라 신발 할인 뭐 이런 거. 여기는 남성 속옷, 여성 속옷밖에 못 봐. 네. 홈쇼핑에 주말에 보면.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아큐시네트가 하는 결국 풋 쪽이라든가요. 네. 그리고 타이틀리스트 같은 골프공이나 이런 브랜드, 그리고 장갑 브랜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화장품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12분의 1밖에 화장품 안 한다. 그래서 꿈 같은 얘기 막 하더랬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인구 우리나라 4,500만 뭐 이렇게 네. 5천만 하면 우리 10명 중에 1명이 이제 골프 임금이다. 뭐 많이 치지건 안 치지건 간에 골프채를 갖고 있건 만지됐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골프 관련 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450만 정도 되는데요. 중국은 이미 한 530만에서 이것도 기관마다 드리는데요. 600만 정도 보죠. 그러면 100명 중에 0.4명이에요. 중국은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리고 이성원 대표 얘기했지만 그 전에 있는 것이 아웃도어 의류 같은 것도 있을 네. 것이고요. 그리고 등산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또 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이 결국 피아노 많이 칠 것이고. 오늘도 3위 학기 신고가. 그래요? 있었네요. 하여튼 네. 3위학기 그런 우리 네. 친구가 엊그저께 딱한 종목 딱한 종목 들어보시면-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에서 꿈을 엄청나게 꾸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필라코리아 오늘 관심주로 계속해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11년 만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 주가는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장처럼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뭐 잠깐 화면 보시게 되면 PR 배수가 뭐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이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그만큼 성장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한국카본인가 오늘 준비한 게요? 네네. 그거 잠깐 간단히 한번 보고 다음 코너 넘어가죠. 한국카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달았던 그 내용하고 한번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동성화이텍에 대한 쪽을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동성화이텍과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한국카본이 좋은 건 뭐냐라고 놓고 본다라면 지금 보게 되면 2001년도 LNG 본행지 사업의 진출, 2002년 삼성중공업, 2005년 현대중공업에 납품 시작했다라는 건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한 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 지금 보게 되면 글래스 페이퍼 사업, 그다음에 개발 사업, 그다음에 드라이드 필름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전자 사업에 대한 쪽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떤 매출에 대한 균형 있는 쪽을 없애겠다라는 쪽을 갖고서 지금 매출에 대한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 부분 매출을 보게 되면은 LNG 본행제가 63%, 카본 사업부가 11%, 그 다음에 글래스 페이퍼 사업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좀 균형을 좀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한 좀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가장 매출익은 이 LNG 사업, 그 LNG 본행지 사업에 대한 쪽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올해도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난 수익이 났는데 현금 네. 갖고 뭐 하냐 그게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뭐야 저 맨날 얘기하던 그 회사 이름 뭐야? 어디요? 본행제 갖고 제가 맨날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이랑 똑같은 스토리라고 네, 보고 그렇죠.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게 LNG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벌이랑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이거 가스공사 발주거든요, 그거. 네. 그래갖고 하면 용선을 해갖고 제가 알기엔 그래서 한국 현대글로벌인가 작년에 발주한 게 있을 거예요, 배 하나. 네. 그런 용도로 한 건데. 그런 게 지금 다 엮여 있다. 근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부채도 워낙 이제 적어서요. 그 자산주 개념으로 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현금이 지금 1,100억이니까 현금만 1,100억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자산이 지금 2,00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만 1,100억 들고 있으니까 자산주 관점으로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게 워낙 강세에 따른 중소형 자산주들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도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그 징계의 전문가 코너입니다. 징계의 전문가는 바로 직전주죠. 네. 바로 직전주에 가장 또 수익이 높았던 분인데요. 사실상 이분이 지난주에도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무튼 그 사정이 있어갖고 못 나왔고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날 개고생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 10분, 15분도 하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분은 잘못한 게 없죠. 왜냐하면은 좀 PD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연을 안 한다고 미리 좀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도 그거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그날 이제 좀 토크 배틀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2주 연속으로 지금 베스트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이번 달에 월간 베스트가 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겸손해야 돼. 네. 겸손해야 돼. 예. 그런 얘기하면 혼나. 네. 이분한테. 네. 왜냐면 항상 늘 겸손한 거를 저한테도 나이너러지만 저한테 겸손을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제 말이 맞죠? 겸손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뭐 시장이 다 어렵고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뭐 주간 1위를 했다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맞아. 네. 근데 물린 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물린 거 올라오는 거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큰 의미는 저는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안 나왔고 또 이번 주도 안 나오려고 했더니까 우리 그 PD분인가요? 사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사정에서 나왔어요.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국면에는 저는 물렸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성장주가 힘들었었고 그 성장주를 다만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산업재 소재 뭐 이쪽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름대로 시장에서 실적이나 성장성을 담보해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체계적 위험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되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 때문에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종목보다는요, 시장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흔히 얘기해서 미국의 모멘텀 주식들이 된다, 안 된다면서 결국은 다시 그 고점을 가려는 주식들이 몇 개 좀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또 다시 $400 넘어서면서 거의 한 달 만인가요? 넘어서면서 다시 가려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은 사실이겠고요. 뭐 테슬라든지 여기 많은데요. 과연 그런 미국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지금 말씀하신 성장주들 있잖아요.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큰 그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 매번 그 수요일마다 이제 한 주에 나올 때마다 거의 한 2년이 됐습니다. 벌써. 수요일마다 하는 코너가 있어요. 예. 김기수의 뭐 이런 거? 예. 뭐 김기수 그건 아니고 뭐 하여튼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튼 그때마다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미국 시장 걱정하지 말아라. 미국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거와 디커플링 되는 우리 시장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짓누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뭐 매번 나와서 산업재 소재하지 마셔라. 그죠? 뭐 철강이니 정유니 화학이니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골자고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가 넘으면 뭐 합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업종과 종목의 차이가 엄청나고 같이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학용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하락을 해도 되돌아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넷플릭스와 관련된 부분에도 미국 시장에서 유럽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 이 부분을 가지고 인터넷 관련주의 대장으로 나서면서 다시 고점 근처로 오고 있죠. 자, 이제 한번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주식을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넷플릭스 그다음 페이스북, 테슬라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거의 낙폭에 대한 쪽 절반 이상을 제가 슬쩍 말했잖아요. 몇 달만 넘어섰다고. 제가 거짓말이 아니었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정폭이 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조정폭이 조금 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지막 갭에 대한 쪽을 다 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뭐 다 말씀하시는데 뭐 그냥 저희는 추임새 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넷플릭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또 페이스북은 중간적인 위치. 그렇죠. 반면에 이제 트위터는
X박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같은 동종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우리 시장도 종합주가지수 올라간다고 네 종목 다 올라갈 것이다. 천만에 만만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적과 성장. 이거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인 시장의 흐름이 자꾸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뭐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도 뭐 산업재 소재에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오늘도 뭐 삼성중공업 1.2% 반등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바닥권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씩 들어오는 반등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만 이제 의미 있었던 부분은 지난주 PMI 제조업 지수가 그나마 양호하게 나온 상황.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점 확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일정 정도 갖고 가고 있는 거지, 그것이 크게 반발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쪽은 크지 않다. 이제 아까 질문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네. 오늘도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양시장 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세게 상승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은 지금 우리 시장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일본 시장의 역학관계, 그리고 중국 시장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부분,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재 소재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지수 전체가 상승하기에는 부담이고, 사실 2,000포인트 올라온 매력을 갖고 있는 건 2,000포인트의 기반을 만들어준 건 뭐예요? 삼성 관련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올라온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는 나머지 뭐예요? 성장주들 중, 제가 이야기했지만 철강주 중에서는 타픽, 현대 하이스코. 하이스코. 그죠? 네. 하이스코가 초 올라갔고, 카지노 관련주 중에 파라다이스나 이쪽 부분은 상승했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여러분들 수요일 날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셀바이오텍이나 이런 주식들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거든요. 셀바이오텍, 바텍, 계속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실적을 수반하면서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한 종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네. 대우 인터내셔널 내용 좋고 괜찮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통한다니까. 제가 좀 전에 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거 갖고 있는 분 나라면 고소를 하다 할 것 같아, 누구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수급이나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 있어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익 낸 거, 저 바이오 관련주 수익 나고 있는데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 저 손절도 아니지. 손절이죠. 그날 샀다는 거야? 요즘에서 사서, 이제 추세 흐름이나 내용들 다 양호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추세라는 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요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여기가 깨져야 위험한 거다. 그런데 미리 팔겠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파는데 주저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일봉에서의 추세가 이렇게 깨진 경우가 있고, 또 일봉에서 깨져도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일봉에서 깨면서 월봉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장주를 매매하고 어떤 시세 흐름에 순응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봉이 이게 이제 역배열이죠.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일 때 사야 사실은 가격은 싸게 삽니다. 그렇겠죠? 역배에서 저점 사갖고 올라가면 대박 나겠지. 그죠? 네, 언젠가, 이제 그 이야기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나도 물어봤잖아요, 지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가의 욕심이다. 그 저점은 개인 투자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세력이나 외국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싸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점을 확인하는 것을 사야 되는 건데, 그죠? 그 저점의 일봉에서 깨졌을 때 확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주월봉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은 잠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단기 수급 때문에. 그러나 월봉의 추세가 깨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산업재 소재 매번 저 채널K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유주는 절대 하지 마셔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GS 차트 보세요. 산업재 소재들의 차트가 뭡니까? 이 중장기 흐름인 이 주봉과 월봉 큰 그림이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떨어질 때마다 상승이 안 들어왔느냐? 한 번씩 월봉에서는 상승을 가지고 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역을 대다 보면 자꾸 매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도 계속 많이 떨어졌죠. 그죠? 편안하죠. 이런 거 사자리면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그렇죠. 그죠? 많이 떨어져. 그런데 나한테 편안한 것은 시장이 바라볼 때 뭐예요? 전부 다가 편안하게 보는데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이에요. 사실 종합주가지수만 괜찮은 부분이지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신저가를 매일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내고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방향을 그 부분이 계속 숙제로 남는 시장이지, 뭐, 종합주가지수가, 뭐, 중국 시장이 조금 반등하고 나니까, 이제 저점 잡혔습니다. 대형주들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에서의 차별화 현상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만만치 않은 시장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관점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야 이제는 대형주다. 코스닥 다 팔고 대형주로 가자. 또 코스닥이 올라가면 거래소 안 된다. 코스닥으로 가자. 이것이 아니라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 선택받은 인간들만 올라가듯이 그런 상위 1%의 시대가 계속해서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딱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랑 비슷하게 다 주식을 보니까, 저는 아까 예를 들어 대우인터를 설명할 때 안 좋은 거, 저는 항상 이제 그 주식한테 주주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똑같은 얘기를 어디 가나 설명한 게 대한항공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쭉 떨어지는 건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앞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살아있고요. 선택받은 1%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도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그러면 좀 그런 거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SK하이닉스 무거우니까 좀 섹시한 거 하나 얘기하라. 이렇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저는 뭐 섹시한 걸 떠나서 코스닥 하나 보라면 저는 그냥 파라다이스 사라 그러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제 어디 가면은요. 파라다이스 같은 거를 하나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파라다이스 많이 올랐잖아요. 저런 건 어떻게 매도 시점인 걸 잡으세요? 파라다이스요? 그런 걸 왜냐면 파라다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이 많이 올라간 거를 보면 겁나지고 또 반대로 대한항공이나 대우인터는 누가 얘기하면 야 이거 좋다 그럴 거잖아요. 또 반대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참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이 고점을 잡아서 매도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가 방송 때 우리 채널K에 와서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힘들면 하이닉스 해라.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죠? 뭐 고점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이야기했었던 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를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코스맥스 좋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것도 사실은 요날 이제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날 샀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82,000원 부근 81,500원, 82,000원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종목에 외국인 매도가 나온 거 확인하고 기관 매도가 나온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하면 벌써 이미 늦었죠. 그렇지. 딱
반대로 또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확인하고 매수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라인에서 매도할 거냐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을 합니다. 아,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어떤 박스권 라인 부분을 돌파하는 시점이다. 그죠? 그럴 때 나는 이 매수를 하면 양봉이 3개 나오는 지역에서는 나는 분할 매도로 들어간다. 그것이 단기 일봉에서의 제 기준입니다. 반대로 나는 끌고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어떻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일본 이 음봉에 팔고 그죠? 음봉에 거래량 동반했다고 이 음봉에 팔면 그 다음날 또 못 샀겠죠? 그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음봉 낼 때 편안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수급적으로 외인 매도가 보여지거나 아니면 여튼 이렇게 음봉을 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음봉 이후에 또 하나의 음봉이 나온다면 잘 판기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양봉이 난다면 뭐예요? 판 게 잘못된 거죠. 그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죠? 당일의 시세의 흐름은 매일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종목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기준 보조지표가 어떻고 해서 매도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들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이탈이 되느냐. 그죠? 그런데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면 일봉에서의 고점과 추세 이탈에서의 이탈점의 가격 차이가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가가 일봉에서 어제까지 막 올라가던 주식이 추세 하락 이틀 음봉 떨어지면서 10% 어제 그저께 10,000원이었던 주식이 오늘 9,000원이야? 내가 매도해?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하면서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번 제가 이 차트 설명해 보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내가 그렸었던 라인 하나, 내가 수급을 보고 아니면 그 종목의 펀더멘탈을 보고 기준점을 명확히 가져야 된다. 이 업종과 종목이 된다라고 본다면 수급이나 단기적으로 차트가 망가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건 만용이 아닙니다. 다 깨져나야 내려가는데 버티는 건 만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펀더멘털로 접근했으면 펀더멘털로 차트로 접근했으면 차트로 또 그 두 개를 병합해서 접근을 했으면 병합한 관점으로 그것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난주에도 이런 분위기에 있었을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막 이제 중국 관련주가 막 반등했잖아요. 그죠? 네네. 반등하니까 SK이노베이션이 한 3.5% 반등하니까 저기 GS 0.5% 1%짜리 단타 하나 들어간다. 이건 분위기 매매거든요. 그래서 또 물렸을 겁니다. 안 봐도 훤하죠.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장이에요. 지금 장은 여러분들 똑같이 철강업종 속에서 보더라도 비철금속 쪽은 그나마 나았고 그러면서 현대하이스코는 신고점을 경신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나머지 철강은 어떻습니까? 비실비실이가 됐죠. 그죠?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저쪽의 기준점을 같은 업종 내에서 어느 종목이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올라가겠지? 그런 시장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 전반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종목 생각과 종목에 대한 수급과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정말 짜증나지만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물반 고기반인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저수지에 금붕어는 10마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가 딱 오늘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다들 다 느끼셨겠지만 딱 두 가지가 하네요. 처음에 살 때 원칙 있잖아요. 그럼 그 원칙이 깨졌을 때 팔자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적으로 했으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펀더멘털과 트렌드를 보셨으면 근래 하는 것이 딱 그 얘기를 했고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건데 샀어야 되는 거라면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데 딱 이거네요. 왕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반 고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 중에 10개가 있다. 그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약간의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는 진짜 진심되게 주식을 스타디하고 관심 갖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토크 배틀 시간인데, 네. 오늘 토크 배틀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부터 급증했고,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승원 대표가, 뭐 실적 이런 거 앞으로 좋아. 그거 아닐 거라 그랬잖아요. 네. 주식록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아직 이제 거래는 정지 상태인데요. 제가 감독 기관이면 조사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무조건 조사해야 조사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관 애들 3개월 전부터 계속 사지 않았습니까? 아, 그건 뭐 소용없고요. 네. 그날 아침에 산 애들 있어요. 그날 아침에 산 애들. 무조건 조사하면 이거 걸리죠. 왜냐면 이거는 내부자 정보 없으면은 이거 보니까 정도전에 보니까 요즘에 주리를 틀던데 주리를 틀어야 되나요? 잡아다 놓고? 저라면은 제가 감독을 했으니까 무조건 조사 들어가세요. 아, 주리를 튼다. 네. 신고하려고 그래요? 네. 조사해보자고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분은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뭐 다음 카카오 합병에 대한 쪽 김범수 의장의 역습, 김범수 의장의 뒤집기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카카오톡에 대한 쪽이 지분 관계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카카오톡 지분 관계가 되게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다음 대주주죠. 대주주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톡과 어쨌든 다음에 합쳐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쪽도 나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가 지분을 여기저기다 넘겼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여기저기다 넘겼고 특히 텐센트도 넘기고 뭐 위메이드도 넘기고 막 여기저기 넘기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지분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거 이거에 좀 정리하면서 일단은 지배 구조에 대한 쪽을 좀 공고히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쪽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음을 선택했다라는 건데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글쎄요다? 왜냐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카카오 뮤직 실패했잖아. 아니,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성공하지 못했고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스타일, 카카오 홈 어느 것 하나 카카오톡이 지금 게임 말고는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근데 게임도 최근에 트래픽이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라인으로, 밴드로, 양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빨아들이고 있어? 예, 쑥쑥 빨아들이니까 카카오가 지금 똥을 좀 못 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죠. 우리 시청자들이 계시는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네. 바로 어떤 분이요. 네네. 황금 네. 박진님이. 네. 아니야. 로얄 패밀리님이. 로얄 패밀리예요? 아이디가? 이런 분 조심해야 돼. 네. 다음에 물렸던 거 소량 중인데 기대 만발이네요. 하셨는데. 기대는 하셔도 되죠.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면 혼나지. 욕 먹어 싸. 제가 네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오늘 벌써 레포트 나온 데가 있어요. 하나대 투자에서 10만원. 10만원. 네.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네. 뉴스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죠. 10만원 나왔어요. 오늘의 내린 결론이 이거죠. 싸게 샀다. 다음 입장에서 오면. 그러니까 누가 산 거에 뭐 돈은 뭐 카카오에서 인수지만 그 형식은 다음이 카카오톡 인수하는 합병하는 형식이잖아요. 어찌 될 거냐? 합병 형식은요. 근데 1대 1.65의 비율은 다음의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톡으로 싸게 인수했다. 네. 네, 그래서 그 싼 것을 비교해 보니까 한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이 이 레포트의 핵심 요인입니다. 보고서가 두 개 나왔는데 하나대투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하나대투가 10만 2천 원을 제시를 했네요. 딴 데는요? 딴 데는 지금 키움인데 우리 키움은 역시 지혜롭게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린 키움 따라가? 네, 맞습니다. 키움 따라가. 목표가를 제시하는 그런 거는 어리석은 행위죠. 이해는 또 10만 원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9대1이잖아요. 검색 시장 네. 점유율이요. 9대1이기 네.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 분명히 다음의 입장에서 보면 호재죠. 맞습니다. 끝까지 들어. 네네. 얘네 중간에 이거 멋있는 말을 하려는데 까먹어. 네. 다음 입장에서 보면 호재죠. 왜냐 있는 것보다 뭔가 카카오톡 끼고 다니까 호재라는 얘기야. 카카오톡 입장에서도 호재는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엄청 늘겠냐는 것도 약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새로운 온라인 쪽에서의 인터넷 이런 기반 웹계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이거잖아요. 우리 식에서 액티브 유저 얘기하잖아요. 네.
카카오톡의 하루 방문 유저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뭐 3천만 명 하여튼 1000명이라 생각하면 그 중에서 그 카카오톡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이 다음을 쓰다가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호재가 되잖아요. 네. 100명을 더 늘어야 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장담까지 모르지만 카카오톡의 1000명은 이미 다음을 이미 조금씩 다 쓰고 있고 새롭게 늘어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얘기하면 네이버 다음에 액티브 유저가 100명이면 카카오톡은 이미 2000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두 번째, 카카오톡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성훈 대표가 얘기한 거를 정확히 그냥 맞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성훈 대표가 컴투스가 좋다고 얘기하고 NHL 엔터테인 얘기할 때 보면 여태까지 카카오톡의 플랫폼을 갔던 애들이 네. 카카오톡 플랫폼을 안 가고 독자 플랫폼 간다 그래서 주가가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컴투스나 이런 친구들이 네. 그죠? 맞죠? 제목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카카오톡은 게임이 유일하게 돈을 잘 버는 거였는데 돈 벌 게 별로 없다. 돈 버는 거가 어려워졌다. 생각보다. 근데 외국, 지금 요즘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식은 뭐든지 외국을 보잖아요. 외국 글로벌 때문에 다 올라가잖아요. 네. 쉽게 해서 화장품이 왜 올라가겠어요? 중국 애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까놓고. 네. 그잖아요. 한국에 무슨 성장성이 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화장을 쓰는 나라고 남자도 남성 화장품 구매율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랑스럽게 1등이거든요. 한국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중국 네. 때문이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중국에 갔다는 얘기도 중국 사람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중국의 업체 확장됐다 그런 것도 없는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호재가 굳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게 맞다. 싸게 샀다니까 그 레포트가 맞다 그러면 다만 카카오톡 입장에서 그렇게 뭐 좋아질 일 있겠냐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저는 의구심은 좀 있어요. 카카오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날벼락이죠. 장외에서 11만 원, 12만 원 했던 그 주식이 지금 5만 원 밑으로 지금 떨어졌으니까. 오늘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가치 평가가 보게 되면 1대 1.5로 지금 합병하는 거 아닙니까? 1.5로. 하여튼, 그건 이제 네. 하고 나중에 무슨 야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겠지만. 아니, 왜냐하면 네.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장외에서 뭐 9만원, 10만원 나오던 얘기인데, 이 주식이 뭐 지금 어제 종가로 11만 7,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가 지금 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합병의 가치를 갖다가 그냥 훅 반으로 깎아서 지금 합병을 시켜놓은 거라 가치가 지금 보게 되면 한 6만 원, 5만 원 돈 사이? 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 산 사람들은 한 방에 그냥 30%, 50% 훅 날아가는 거죠. 그런가. 뭐, 난 그것까지 모르겠고. 네. 하여튼,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뭐 크게, 모르겠어요. 카카오톡도 분명히 해야 되니까 했겠죠. 네.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1등 회사가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저는 뭐 하나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동안에 그 최세훈 대표가 CFO 출신이거든요, 다음에. 근데 아마 이 보드진이 이번에 좀 갈리게 되면, 다음 이건 카카오가 합병이 됐기 때문에, 좀, 분명히 새로운 신사업의 어떤 모멘텀을 갖는 기대감 정도는 계속해서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 거래가 재개되면 그 다음은 오르겠죠. 네네. 이제 10만 원이 안 올라가면 뭐 하나대투증권 가서 항의하시는 걸로. 네. 그죠? 키움은 제공을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키움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키움 네. 욕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욕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 한번 해보죠. 갤럭시 S5 파생 상품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 제품을 쓰기로 했다면서요? 오늘 보게 되면 IT 부품주도 매우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갤럭시 S5는 맞죠. S5인데 파생 모델입니다. 갤럭시 S4가 나오게 되면 그 밑에 파생 모델들이 많이 나오죠. 갤럭시 S5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보게 되면 메가부터 시작을 해서 네오 뭐 별의별 모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파생 모델들의 지금 보게 되면 FPCB에 대한 납품 자체 그동안에는 한국 기업들만 삼성전자와 FPCB에 대한 쪽을 납품을 했었는데 이 파생 모델에 일본의 맥트론이라는 IT 부품 회사가 지금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IT 부품 쪽은 상당히 좀 그 삼중고에 쓸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삼성전자가 판매 단가를 중국 시장에서 인하하면서 아직 코스트 리덕션에 지금 그 단가 인하 압력에 계속해서 그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한국 기업들까지 경쟁했었는데 이제는 엔화 약세를 무기로 하는 일본 기업들까지 지금 이 경쟁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한 그 어려움에 처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워낙 강세에 대한 쪽 때문에 중국 기업에 납품하는 것 자체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삼중고에 좀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공장 자체가 네. 중국에 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어떻게 됐건 그래야지 그 환율의 변화에 최소한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웃고주르긴 시간에 갑자기 또 보니까 블루컴은 한마디로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8%가 올라가는데요. 네. 샤오미 생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코너 넘어가죠. 네, 오늘 그 시간이 또 모자라갖고요. 준비한 거 다 못 해드리고 있는데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SM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SM의 엑소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네. 어제 그제 올림픽 공연 했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건 제가 잊지 않고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10승 4패가 10승, 제가 10승, 이승원 대표가 4승.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이승원 대표가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겨도 뒤집기가 불가능하네요. 2010.3승이니까요. 2010포인트 네. 가겠습니다. 굳이 2010포인트인데 먼저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할까요? 네. 이성훈 대표 얼굴 보니까 네. 로우로 잡을 것 같아요. 네네. 아래쪽으로. 네. 저는 그래서 하이 가겠습니다. 하이요? 네, 2010에 하이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시장이 이렇게 밀릴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전히 오늘은 그 개인 투자가나 기관 중심 외국인 오늘 놀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 놀기 때문에 큰 매매가 없지만 여전히 조금 위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2019에 하이 봤습니다. 일단 놀잖아요. 노니까 좀 부리지 않겠느냐. 오늘 또 미국 쉬니까 같이 쉰다. 오늘 저녁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스 데이, 우리나라의 현충일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뱅크 헐리데이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장 자체가 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참여 자체도 저조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두 남자 쇼에 후기 올라오는 거 몇 개 좀 봐드리면 제가 빨리 봐드리겠습니다. 내 것은 장대 양봉 이분 자주 쓰시는 분이에요, 그죠? 네. 뉴스에서 친환경 전기 자전거 관련해서 봤는데요.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같은 자전거 관련주 이슈가 될까요, 대표님? 뭐 자전거 관련주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쪽으로는 여전히 방향성은 우상이 아닐 텐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위메이드 이번에 갈까요? 딸만세님. YG도 여전히 갖고 이분은 있습니다. 딸만세인데 네. 제가 기억나요. YG 네네. 매번 갖고 계신 분인데요. YG 여전히 네. 갖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위메이드는요? 위메이드요? 네. 위메이드는 이거랑 상관없이 근데 오늘은 네. 급등했잖아요. 네네. 근데 했는데 이성훈 대표다시피 변동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카카오가 다음이 카카오 싸게 샀잖아요. 주가는 좋아.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다. 예. 근데 하여튼 위메이드 입장에서 위메이드는 카카오톡이 주주기 때문에 약간 네. 짜증날 수 있다는 그런 쪽인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주가는 올라갈 찬스인데 그거보다는 이카로스가 우리 매번 5등이라 그랬잖아요. 네. 4등까지 치고 올라갔어? 그쵸. 온라인 게임 4등이고 신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안 하지만 신무의 반응이 좋을 거라는 얘기가 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짜증나지만 좋을 거라는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으로 상장될 때는 한 번에 훅 또 반영돼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전지영장님이 이분 내공 대단하시네요. 더 자주 모셔야 할 듯.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직접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대위아 언제 얘기한다는 네네. 지금 지난주에 쓰셨네요, 벌써? 현대위아는 저는 하여튼 현대위아 좋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이 질문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현대위아는 탑픽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건 왜냐면 자동차가 팔리고 안 팔리고 간에 기계는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네네. 기계는 갖다 주니까 현대위아 네. 당연히 좋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여기 자동차 부품 쪽까지 하는데 전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제가 좀 스타디한 거나 좀 관심 있게 보고는 한일위아예요. 네. 한일위아는 딴 게 아니라 중국의 회사랑도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아닌 중국 회사랑도 합작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딱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맨날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애를 주목해라. 그래서 그런 애 중에 하나의 한일위아가 제가 보내는 그런 애가 바로 한일위아더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여튼 질문 있으신 분이요. 여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그 후기를 보면서 질문할 거 제가 받아서 해드리니까요. 여기다 모아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깜빡한 게 못했네. 어떤 거요? 우리가 지금 그 기자회견장에 가 있는데. 그걸 못했네. 까먹었네요. 오늘 지금 보게 되면 네. 다음 카카오 합병과 관련돼서 프라자 호텔에서 예,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그 실시간으로 생방송에 대한 좀 연결이 저희가 통신원을 보내갖고 저희가 생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통신원이 가갖고 지금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네요. 다음에 또 네. 저희가 어떤 화면을 할지 저희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